안녕하세요. 어울림TV의 전인영입니다. 자,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이인데도 아이가 울고 떼쓰는 순간 그 울음소리에 너무 예민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빨리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아이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듣기 싫어. 제발 울지 마. 라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내 마음 상태가 조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감정 조절이 힘들고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다그치고는 뒤늦게 후회하고 자책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고 내 자신을 향한 증오와 자책을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 또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이의 울음이나 떼에 좀 과하게 반응하고 부모로서 아이를 도와주고 지도해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버겁고 듣기 싫은 소음으로만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감정 코칭, 즉,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게 나쁜 엄마, 부족한 엄마라서 또는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책부터 그만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매우 지쳐있고 그 특정 자극에 아주 크게 동요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꽃 한 송이를 심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거기에 꽃을 자랄 수 있게 하는 물이나 햇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꽃은 시들겠죠? 근데 그때 그 꽃한테 너 왜 이렇게 나쁜 꽃이야? 너 왜 시들었어? 이렇게 욕하고 비난한다고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꽃을 심어놓은 흙의 상태, 온도, 햇볕이나 물의 양, 그런 환경을 체크를 해서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꽃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꽃이 시들었다면 그건 그 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꽃이 안 자라려고 내가 막 이렇게 용 써서가 아니라 지금 그 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꽃을 시들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꽃이라고 한다면 나를 자책하고 몰아가면서 단순히 의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나를 자꾸 더 자책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꽃을 잘 자라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감정 코칭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을 먼저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울음소리에 엄마들이 유독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엄마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기의 울음소리가 엄마의 뇌에 특정한 영역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여자들은 운동 계획, 소리 처리, 언어 생산과 관련된 영역들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아기의 울음소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 스트레스와 관련된 영역 또한 활성화되면서 엄마들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아이의 울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보호하게 하는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고충과 생활 패턴으로 엄마가 이미 너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거나 충분한 쉼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과도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해서 엄마의 불안이나 우울, 충동,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정상적인 엄마들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평소보다 좀 더 과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이미 너무 피곤하고 내가 이미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불안해서 그런 것들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더 극대하게 활성화가 돼서 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특히 산후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 엄마들이나 또는 스트레스 수준이 아주 높은 엄마들은 아기 울음소리에 더 강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짜증과 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단지 나를 자책하며 그냥 방치해두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국 소아과 학회와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불안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의 엄마의 아이는 여러 가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로 불안과 우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엄마의 높은 스트레스와 과민한 반응은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충동성을 증가시키고 아이로 하여금 사회적 규범을 따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또래와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력과 집중력도 저하시킬 수 있어서 학업 성취도의 저하로 이어지거나 ADHD의 위험 또한 증가시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봤을 때도 아이의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인해 뇌 발달이 방해를 받는다면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에서도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 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 번 아이의 울음이나 떼쓰는 것에 엄마가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의 발달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안도가 높은 부모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방치된다면 아이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구체적으로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눈 딱 감고 이거 3가지만 해보세요. 딱 한 달, 아니 일주일만 해보셔도 훨씬 좋아지시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3가지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식상하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하거나 값비싼 돈을 들여야 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평범하고 식상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의 해결책인 것이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진행된 대대적인 연구에 따르자면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키고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어서 우울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요. 근데
기분이 정말 다운될 때는 나가서 걷는 것조차 너무나 큰 결심과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진짜 감정 조절 잘 해주고 싶고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가서 걸어봅시다. 생각보다도 너무나 큰 효과에 놀라실 거예요. 특히 가능하다면 자연환경에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잘 챙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과도하게 예민해서 아이의 작은 울음과 짜증에도 내가 너무 예민해지고 그래서 자꾸 다그치고 화를 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면요. 충분한 수면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킵니다.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충분한 수면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잘 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뇌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때문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만큼이라도 평소보다 더 자려고 노력해보세요.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면 환경을 신경 쓰셔서 꼭 충분한 수면부터 확보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단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알아요. 이것도 너무 식상하죠. 하지만 그 식상한 그 일 잘 지켜내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먹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몸과 또 마음과 정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들어간 식단은 감정 조절과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억력이나 주의력 결핍을 유발할 수 있고 뇌 건강과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부분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식단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봅시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라도 영양적으로 조화로운 진짜 음식을 챙겨 먹는 것, 그리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조금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너무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입증해주는 가장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식상한 방법이라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나와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렵지만 정말 입 꽉 깨물고 한번 이번만큼은 내가 개선해보자. 내 환경 자체, 내 몸의 호르몬과 내 몸의 이 신체와 정신 자체를 감정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로 내가 오늘은 화 안 내야지, 내가 오늘은 감정 조절 잘해야지, 그게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한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궤도에 들어서면 점점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한 이야기는 식상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변화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들을 실천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오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일 테니까요. 그만큼 오늘의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런 경험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일들을 극복해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